19대 이은 재선으로 뚝심 있는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관영 의원. 그는 19대 때 120여 건과 현재 40여 건의 법안 발의로 남다른 민생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수건 사업 해결에 굳건한 의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 열정이 담긴 정치 행보를 따라가 본다.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관영 의원.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9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현재 그는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를 만드는 데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금융회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즉각 논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책회의와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원내 수석 부대표잖아 지금. 그걸 맡아가지고 그 당 일도 하면서 국감 일도 하려니까 굉장히 바쁜데 국감 출석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그런 거 맡으면 못 나오거든. 짝꿍입니다. 김 의원이야 뭐 실력과 뭐 이런 거를 다 갖춘 아주 유망주지 뭐 우리 국회의 모범적인 사례고. 오늘은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올해 초부터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에 관한 개정 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중에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그 문제를 꼬집는 김관영 의원. 신용카드의 매출 채권을 그동안 카드사만 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이 이 전체적으로 그 카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그 시장이 좀 뛰어들어야 서로 경쟁도 생기고 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최종 부담을 이거를 좀 줄여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자 작동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라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감독기관이 그가 정무위원회를 택한 건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 정무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대기업 구조조정, 그다음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변호사를 10년 하면서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있어서 대기업 구조조정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무위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합리적인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놨는데요. 그런 점을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선업, 또 철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또 은행업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핀테크 문제, 인터넷 은행 문제 이런 것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좀 해결해내고 싶습니다. 19대에 이어서 재선을 이룬 김관영 의원은 전국 최연소로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후 행정고시와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고시 3관왕 출신이다. 공직자와 변호사 등 풍부한 경험을 정치에 담아 현재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전북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반영된 예산을 알아보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 지역 출신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도 내년도 예산, 정부 예산 반영액은 5조 8,577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900건 7조 42억 원을 요구해서 5조 8,577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이 중에서 신규 사업은 1,503억 원, 계속 사업은 5조 7,074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0.7%밖에 안 올라가는 총괄 예산이 이후에 어쨌든 그랬는데 이번에는 총괄 예산을
좀 크게 올리는 것 쪽으로 강하게 좀 질타를 할 의견이고요.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운천 의원님이 노력해 주시고 김관영 수석도 애쓰고 해서 원래 그 기재부에서 빠졌던 걸 다시 넣은 거 314억 반영된 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예산을 굉장히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가 발의한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관한 이 법안을 올해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을 의원들에게 알리는 김관영 의원. 김관영 의원은 3박자를 다 갖췄어요. 신언서판 다 갖췄고 또 이 시대에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도 갖췄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어요.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봉사 또 대한민국에 대한 그 그림, 대한민국에 대한 봉사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춘 3박자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시. 군장대교 개통을 앞두고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예. 그 새로 지려고 하는 부지가 어디야? 어? 이쪽이다 이제. 이쪽. 여기? 여기다? 아니야, 이쪽이다. 그동안 건물 노후화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수건 사업. 아, 여기를 여기다 지려고 한다? 여기 주차장 부지에다 짓고 저기를 부시고 이제 저기를 주차장을 쓰고 가급적이면 저쪽으로 좀 붙여가지고 붙여놓고 주차장은 교육적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회센터를 그동안 졌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 군장대교 개통 이후에 회센터 활성화하려고 좀 새로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사업이 마무리될 2019년 이후에는 수산물 유통과 관광 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대안을 찾았기에 지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우리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지금 장사하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잖아. 많이 불편해요. 뭐가 이 불편해? 소음 봐봐요. 사람이 웬만큼 말을 해가지고는 저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소음이 지금 저기 엄청 시래기가 소리가 다 냉장고 소리가 위에 다 있잖아요. 아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겨울에. 서리상 문제도 있고.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게 불편한 거는 개선을 해드려도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군산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사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뽑아내고 그 예산을 국가 예산에서 어떻게 확보해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행히 제가 기획재정부에 근무한 그 경험이 대한민국 예산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소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군산을 위한 예산이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24시간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여객과 화물부두가 운영되고 있는 군산항. 군산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얕은 수심. 그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앞으로의 새만금 사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가 토사 매몰입니다. 네. 지금 그 토사 매몰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전혀 뭐 없을 수 없지만은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수단이 아까 농어촌공사하고 군산청하고 지금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네. 하나의 자원화시킨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아주 양질의 토사도 있고 골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플러스 상시 준설할 수 있는 저희들 구간은 2018년까지 새만금에 매립할 준설 작업이 중단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마냥 기다리면서 시간을 지체할 순 없다. 여기 준설한 준설토를 또 새만금으로 보내서 새만금에서 매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준설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준설토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매립을 하겠다는 건데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시와 고군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 이곳엔 지금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항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조제를 직접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하는 김관영 의원. 새만금 사업이 곧 군산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산 건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무전설 2단계 공사하고요. 농어촌공사에 추진을 하고 있는 지관리청 항만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항 입구부는 이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게 하나가 지금 막힌 거 아니야?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예, 맞습니다. 18년까지 이제 완료할 계획이고 농어촌공사도 이번에 이제 기재부 기능 조정으로 해가지고 그 조달청에 지금 어제인가 이게 지금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설도 이제 곧 진행이 될 겁니다. 2020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군산 새만금 신항만 개발 사업. 제대로 공사 잘 네, 예. 해가지고 연말까지 조금이라도 더 소진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새만금 사업은 그가 임기 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다. 새만금 신항만이 2020년 또 길게는 2030년까지 다 완공이 되면 여기에 이제 배들이 지금 18척이 지금 여기에 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바꿔달라고 하고 있어요. 해운항만청에. 왜냐하면 2만 톤급 을 기준으로 해갖고 18석을 하고 있는데 2만 톤을 여기다 대는 거는 지금 저 군산항 안에도 2만 톤급들이 다 있기 때문에 2만 톤, 3만 톤, 5만 톤급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어도 수심이 굉장히 깊게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만 톤, 7만 톤, 10만 톤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수부에서 이 설계 변경하는 것을 지금 엊그저께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는 지난 8월 복합 관광 리조트 건설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만금이 세계화에 발맞춘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은 서비스업과 관광산업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복합 리조트인데요. 복합 리조트가 아쉽게도 전 세계적인 추세는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강원랜드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도박 예방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 또 대비책들을 세워서 제2의 내국인 카지노를 수반하는 대단히 큰 프로젝트 또 우리나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새만금 리조트를 꼭 성취해내고 싶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들녘. 군산 옥구의 한 미곡 종합 처리장. 현재 추곡 수매가 한창인데 이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100% 수매하고 있다. 그럼 이거 하나가 지금 분량이 어느 정도씩 담아요? 여기 하나에다가 850kg 정도. 850kg? 네. 20개. 20개면 80만 원 받는 거네. 238, 80만 원. 그렇게 10kg에 10,000원 꼴이네. 10kg에 10,000원 꼴. 여기까지 어떻게 방문해요? 지역민에게 안부를 물으며 친한 이웃처럼 다가가는 국회의원. 마세요. 이제 그만 좀 더 줄여야지 뭐. 어떤 시간이 있었던 거지? 네, 여기
여기 새로 친환경 쌀 도정 시설을 작년에 같이 저도 좀 노력해서 돈 좀 국비도 따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됐구나. 저쪽에 정류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잘했어요. 잘해놨어요. 이곳 옥구 미곡 종합처리장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다. 작년 12월에 완공된 친환경 쌀 전용 도정 공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 조합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서울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급식을 어느 쌀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할 때 그 도정 공장에 직접 다 와본대요. 근데 친환경 쌀을 별도로 도정하는 시설이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급한 거니까 납품하다가 끊겨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그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 이후 친환경 쌀의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김관영 의원. 20kg짜리? 여기다 20kg짜리 하나 받으면은 얼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친환경 쌀은? 지금 저희가 학교 급식 나가는 게 52,000원 나가고. 52,000원? 그 노력 때문일까? 전국 150여 개 미국 종합처리장 중에서 운영이 잘 되는 사업장으로 크게 성장했다. 지역민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다. 야, 저거 옛날 생각나네. 내가 이거 모쟁이 진짜 많이 했는데. 아이고, 진짜. 집에서 농사지니까 이제 집에서 못 심으면은 이 뒤에 서갖고 이거를 뭐 이게 날려주는 거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 잘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초청해 그래갖고 내가 많이 날려. 근데 모쟁이가 뭐만 날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못 심는 사람들 허리 아프니까 이 사람도 허리 안 아프게 노래도 불러주고 뭐 거기서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노래를 많이 해갖고 그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최고였다. 김관영 의원은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학 등록금 내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가난은 그의 학업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저희가 이제 아들이 6이다 보니까 또 다 6명이 대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 형편으로서는 전부 다 이렇게 대학 보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한 40여 년을 매일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채소 장사 하시면서 저희를 뒷바라지 하셨는데 저희 온 가족이 같이 농사일 뒷바라지 하고 서로 단결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도 쌓고 또 부모님의 성실하신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생활하는 데 큰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내려올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김관영 의원.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자, 아이고 잘 지내셨어? 잘 지냈지. 눈 뜨시지 왜 눈을 이렇게 자꾸 감고 있어? 자꾸 감겨져요? 제대로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눈이 자꾸 감겨져? 눈을 자꾸 뜨려고 해봐요. 한번 떠봐. 눈을 나 쳐다봐요. 쳐다봐봐. 쳐다봐. 아버지가 참 옛날에는 건강하셨는데 지금 약간 파킨슨병 증세가 오셨어요. 지금 한 4년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갈수록 기억력이 많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가셔서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치료받고 오후에 매일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일주일마다 이제 오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더 안 좋아지시는 상태가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멀리 서울에 있지만 되도록이면 자주 부모님을 찾아뵈려 애쓰는 아들. 특히 3년 전부터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부쩍 걱정이 많아졌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올 때마다 식사를 챙겨드리는 김관영 의원. 아버지 걱정을 달고 살지만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가족. 이런 착한 아들이 어머니는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다.
국회의원이 와서 날마다 저 주일날 아침에는 와서 저 아버지 저 얼굴 면도도 해주고 내가 바빠서 애타서 내가 오늘 아침쯤에 문질렀네. 해주고 그러고 가신다는 게 꼭 효자요. 내가 생각할 때 효자요. 늘 작은 거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아들의 마음. 손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김관영 의원이 면도기를 잡았다. 오늘따라 기력을 다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프게 와닿는다. 힘든 농산일을 하며 누구보다 당당했던 가장이었다.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근데 이제 안타깝죠. 연세가 옛날 우리 아버지가 불효령이셨거든. 별명이 불호령. 엄청 엄하시고 우리 집에 아들만 6이다 보니까 아들만 키우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어머시게 우리를 키우셔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엄하셨는데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이 말도 별로 없으시고 쭉 이렇게 있으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 옛날 아버지 생각하면은 야 이게 세월의 흐름이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아들 6 해가 가면 갈수록 깜짝을 못하게 막 한번 해가 가면 갈수록 건강이 좀 더 이렇게 악화되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저렇게 잘 때는 이걸 바른 다음에 이게 허리 필 새도 없이 일한 부모님의 성실한 삶은 지금 김관영 의원에게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군산 지역 어르신들이 국회를 방문했다. 오늘 국회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특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오신다고. 빡빡한 일정에도 직접 달려가 반갑게 맞이하는 김관영 의원. 혹시 뭐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군산에 3번 오신다는 게 좋아. 네, 금토일은 매주 금토일은 군산에 있죠. 군산에 오신다고. 예. 그만한 관심이 있은 게 오시는 거 아니야? 예.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군산을 발전시켜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뿐이에요.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낸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행복뿐인데 국민 모두가 즐거워하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그게 바로 그의 정치 신념이다. 제가 하는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즐겁고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정의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는 것은 큰 강을 건너는 것만큼 힘들다는 말처럼 성공을 위해선 모험을 해야 한다. 어렵고 험한 길을 망설임 없이 도전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국회의원. 지금 김관영 의원은 새로운 도전의 출발선에 서 있다.